지난해 3월 40대 김모 씨에게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적힌 웹 주소를 클릭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먹통이 됐습니다. 스미싱 사기에 당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스미싱 조직은 이 정보로 마치 김 씨인 척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도 받고 김 씨가 가입했던 주택 청약 저축도 해지했습니다. 이 돈은 대포 통장으로 모조리 빼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6천여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된 김 씨는 은행과 보험사 등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스미싱 일당이 김 씨가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신분증 사진으로 사기를 쳤는데도 금융기관이 이를 막지 못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의 허점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도 보완하지 않았다며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보관한 피해자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금융사기가 복잡해지면서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사건에서 금융기관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면허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낸 뒤 5천만 원 대출이 생긴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절반은 본인 확인을 게을리한 보험사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최근 울산 한 구청의 직원 200명에게 부고 문자 한 통이 전송됐습니다. 동료 직원이 보낸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장례식장 위치를 알 수 있는 인터넷 링크가 첨부됐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클릭해도 먹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송자로 돼 있는 직원에게 사실인지 물었는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였던 겁니다. 일단 진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무시하고 이제 부고장을 받는 거죠. 부고장을 깔려고 했으니까 이제 안 깔려서 잘 안 깔려서 그래서 이제 이 어플은 이상하다. 구청 직원 200명의 연락처는 부고 문자 발송자로 돼 있는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직원도 다른 부고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스미싱은 갈수록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다른 피해자는 첨부된 파일을 눌렀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21만 원이 소액 결제됐습니다. 청첩장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한 다른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 계좌에서 619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앨범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도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문자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전화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건 무시니까. 경찰은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휴대전화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을 둘러봅니다. 어깨에 쇼핑백 여러 개를 맨 채로 한 번에 1,200만 원씩 결제하기도 합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몰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쓴 돈이 1억 원입니다.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물 쓰듯 돈을 쓴 겁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에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흥청망청 사용한 악성 코드가 링크된 미끼 택배 문자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드는 수법입니다. 결제 승인 통보도 막아 피해자는 황당한 결제 청구를 받기 전까지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게 된 50대 피해자는 이달 초 가족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 진화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카드 발급부터 그 대출까지 손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매한 명품을 조직에 상납했다는 남성 진술을 토대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